자, 포토샵을 실행하면 이제 보통 이런 대화 상자가 나타나요. 이제 과거에 썼던 내용들인 거죠.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부터 해보도록 하죠. 자, 카페로 가봅니다. 우리는 이제 첫 번째 단계로 색칠하기를 먼저 할 겁니다. 자, 불러오는 방법은 이래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미지 복사. 그 다음에 여기 파일 메뉴에 들어가면 뉴 버튼이 있습니다. 뉴 버튼을 실행하면 이제 이렇게 떠요. 여기는 과거에 내가 썼던 거, 리센트 또는 과거에 저장했던 거, 그 다음 사진, 출력 이렇게 뜹니다. 근데 뉴 버튼을 누르면 여기에 1600에 1999라고 뜨죠. 이거 클립보드요. 우리가 마우스 오른 버튼 눌러서 복사를 하잖아요. 그럼 걔가 어디로 들어가요? 메모리에 저장돼요. 우린 그걸 클립보드라고 합니다. 클립보드에 있는 내용입니다. 위드와 하이트 높이고요. 단위는 뭔가요? 픽셀이요. 이제 단위가 바뀐 겁니다. 스케치업이나 캐드나 이제 앞으로 배울 3D 맥스나 레빗은 전부 다 단위가 밀리미터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써야 될 단위는 픽셀입니다. 포토샵의 단위는 픽셀이라고 보시면 돼요. 픽셀이라는 단위를 그러니까 픽셀이라는 단어를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화소입니다. 화소란 뜻이에요. 우리 휴대폰 카메라나 아니면 DSLR 같은 경우 뭐 1000만 화소, 2000만 화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화소가 픽셀입니다. 근데 휴대폰에서 이야기하는 혹은 사진에서 이야기하는 그 픽셀은 이런 거예요. 전체 크기에 대상 전체 크기에 뭐 1000만 화소 그러면 1000만 개의 픽셀이 찍힌다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얘로 따져요. 레졸루스로 따집니다. 이게 해상도란 뜻으로 72 ppi로 되어 있을 겁니다. 가로 세로 1인치당 픽셀 퍼 인치죠. 가로 세로 1인치당 72개의 픽셀이 찍힐 것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픽셀 요걸로 해상도로 따집니다. 그래서 사진 같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인쇄소에서 나올 수 있는 최대 해상도가 300ppi입니다. 300ppi가 넘어가면 뭐 보이나 마나, 올리나 마나.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RGB 컬러를 기본 베이스로 합니다. 배경색은 흰색입니다.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리고 크리에이트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컨트롤 V. 그러면 바로 사진 딱 들어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레이어라는 거 있죠. 포토샵의 레이어, 오토캐드의 레이어, 그 다음에 스케치업의 태그 다 똑같은 기능입니다. 밑으로 내리면 길게도 해놨네. 여기 플러스 키 누르면 레이어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레이어 추가된 거 보이시죠? 휴지통 누르면 레이어 삭제가 돼요. 근데 드래그 앤 드랍 하셔도 돼요. 이렇게요. 드래그해서 휴지통에다가 드랍. 그러면 바로 지워지기도 합니다. 이건 나중에 레이어는 다시 하기로 하고, 일단 레이어를 하나만 만들어 볼까요? 자, 이렇게 하나만 만들어 보시죠. 자, 왼쪽, 위에 보면 풀다운 메뉴가 이렇게 쭉 나오죠. 위에 보면 풀다운 메뉴가 쭉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팔레트라고 합니다. 팔레트라고 하죠. 우리 초등학교 때 미술 시간에 팔레트 들고 다녔죠. 물감 덜어서 쓰는 팔레트라고 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여기는 툴 메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얘는 옵션들입니다. 여기서 툴 메뉴에서 명령을 선택하시면 여기 옵션이 바뀌어요. 뭐 스테이터스 바라고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내용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요 아래쪽 컬러 피커가 두 개가 있습니다. 색상 상자인데 위에 있는 게 이렇게 네모난 게 왼쪽 상단에 있는 게 위에 있는 거, 오른쪽 하단에 있는 게 아래에 있는 겁니다. 위에 있는 건 포그라운드 컬러라고 해요. 전면색. 아래에 있는 건 백그라운드 컬러, 배경색입니다. 즉 캔버스에다가 색칠을 할 때는 전면색이 나갑니다. 위에 있는 색이 나가요. 이해되시죠? 도화지, 그 캔버스의 색상은 바로 아래에 있는 걸 캔버스의 색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캔버스의 색상은 바꿀 수 없어요. 그죠? 근데 여기선 바꿀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색상을 다 바꿀 수 있고요. 색상을 바꾸고자 할 때는요, 여기 클릭하시면 됩니다. 클릭하면 이렇게 컬러 피커가 떠요. 보시면 휴 값에 의해서 색상이 쭉 나열된 걸 확인할 수 있고, H는 휴 값입니다. 각도라고 했습니다. 360도까지 이렇게 각도로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세츄레이션입니다. 채도요. 색이 순색인지 아닌지. 그 수채화라는 기법이 있죠. 물감에다가 뭐를 타는 거예요? 물을 타는 거죠. 그러면 채도가 떨어집니다. 채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순색에다가 물감을 타니까 색상이 채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브라이트니스는 밝기입니다. 색상의 밝고 어두움에 대한 정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밝은 색, 어두운 색, 그대로 검정색을 칠하는 거죠. 그 다음에 레드, 그린, 블루, 그 다음에 랩, A, B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건 이제 넘어가도 좋고, CMYK를 이용한 색상, RGB를 이용한 색상, 보통 휴 세츄레이션을 많이 이용합니다. 휴값, 그 다음 채도값, 밝기값, 이렇게요. 여기가 휴값, 채도값, 밝기값. 이해되셨나요? 클릭하지 마시고요, 드래그 해보세요. 그러면 색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이시나요? 51C6, 56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 색상 코드입니다. 그 주로 프로그램 할 사람들, 그러니까 웹 디자인이라든지 자바를 이용해 어플 개발하는 사람들이 쓰는 겁니다. 그 색상을 16진수로 만든 거예요. 앞에 두 개 16진수가, 요 두 개가 레드값, 그 다음에 요 두 개가 그린값, 요 두 개가 블루값입니다. 레드, 그린, 블루를 각각 16진수 코드로 바꾼 겁니다. 16진수면 숫자가 어떻게 나가요? 0, 1, 2, 3, 4, 5, 6, 7, 8, 9, A, B, C, D, E, F 이렇게 됩니다. FF면요 색상이 제일 많은 거고요, 00면 색상이 제일 어두운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요. 00, 00, 00 그러면 완전 검정색입니다. 이건 검정색을 칠하고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FF, FF, FF는 다 흰색입니다. 근데 자, 앞에 두 개가 레드라 그랬어요. FF 00, 00 그럼 레드 맞나요? 자, 00 그 다음에 FF 그럼 그린, 마지막 뒤에가 FF면 블루가 돼요. 이런 식으로 색상을 16진수로 만든 겁니다. 웹 디자인 하는 사람들은 이게 필수예요. 그래서 여기서 색상을 지정해주면 컬러 피커로 지정하면 바로 16진수로 코드로 변환시켜서 보여줍니다. 자, OK 버튼 누르면 어떤가요? 전면색 바뀐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컬러 피커를 이용해서 색상을 한번 바꿔 보시죠. 이제 우리가 써야 될 거는요, 브러쉬입니다. 여기 있네요. 요 브러쉬입니다. 브러쉬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브러쉬가 있고 펜슬이 있고, 그 다음에 컬러 리플레이스먼트, 즉 복원 툴입니다.
그다음 믹서 브러쉬가 있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냥 브러쉬하고 펜슬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브러쉬는 말 그대로 붓입니다. 붓이고 펜슬은 연필이란 뜻입니다. 자, 여러분들 붓의 특성을 잘 기억해 보시죠. 붓은 이렇게 꾹 찍으면 잉크를 쭉 머금고 있죠. 쭉 머금었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칠할 때 이제 거기서 잉크가 뭐 이게 쭉 스며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많이 먹었다가 많이 이렇게 품어져 나오기 때문에 주변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테두리가 이렇게 부드럽게 퍼져나가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근데 펜슬은 어떤가요? 연필은 퍼져나가는 그런 개념이 없죠. 자, 그래서 브러쉬 툴을 이용하게 되면, 자, 브러쉬를 선택하면 이 위에 툴이 바뀌는데 여기 45 보이시나요? 이게 브러쉬의 크기입니다. 그리고 화살표를 눌러 보시면 여기 사이즈하고 하드니스하고 두 가지가 나옵니다. 테두리가 얼마나, 경계가 얼마나 딱딱하게, 즉 칼처럼 딱 떨어질 거냐, 하드니스, 딱딱하다라는 얘기는 여기 지금 보시면 경계가 또렷한 거 보이시죠? 하드니스를 빼면 경계가 부드럽게 사라지는 거 보이시죠? 붓의 특성입니다. 사이즈는 붓의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붓의 크기를 조절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모드는 노멀 모드를 놓으셔야 돼요. 얘는 이제 블렌드 모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색상하고 내가 칠하는 색상하고 더해서 밝게 할 건지 어둡게 할 건지 반대로 나올 건지 뭐 이런 것들이 이 블렌드 모드입니다. 그 다음에 오파시티라는 말이 나옵니다. 스케치업에 나왔어요. 스케치업에 나왔어요. 자, 무슨 뜻인가요? 무슨 뜻인가요?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불투명이란 뜻입니다. 얘를, 이 값을 줄이면 투명해집니다. 이해되시나요? 스케치업에서 물체를, 그러니까 반투명 물체, 유리잔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투명한 유리잔 같은 거 만들 때 뭘 건드려야 돼요? 결국은 오파시티를 건드려야 돼요. 오파시티 값을 낮춰야 유리가 나오게 돼요. 우리가 지금 맨날 유리 질감 넣잖아요. 그 오파시티가 50%인가 40%인가 그래요. 오파시티는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여기서 오파시티를 낮추면 어떻게 돼요? 수채화 물감처럼 그렇게 나와요. 그 다음엔 이제 저도 몰라요. 안 써서 몰라요. 요거 에어브러쉬입니다. 에어브러쉬 써보셨나요? 페인트 도색할 때 에어브러쉬 써요. 페인트 도색이래. 자동차 도색할 때요. 그 자동차 도색할 때 이렇게 뿌리는 게 에어브러쉬거든요. 그 뭐라 그러지? 여기저기 캔버스에다가도 에어브러쉬를 써요. 에어브러쉬를 쓰면 이 입자가 굉장히 곱고 부드럽게 퍼지기 때문에 사실감 있는 질감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게 에어브러쉬의 특징이에요. 자, 그러면 적당한 크기를 놓고 제가 드래그합니다. 그럼 색칠되는 거 보이시나요? 자, 다시 봅니다. 자, 색칠이 되는데 테두리가 어떤가요? 여기 테두리가 부드럽게 퍼지고 있는 거 보이시죠? 다시 봅니다. 하드니스를 100%로 주었습니다. 어떤가요? 테두리가 딱딱하게 나가는 거 보이시나요? 하드니스 위아래가 차이가 나죠. 하드니스가 100인 경우가 바로 펜슬입니다. 이게 펜슬이에요. 굳이 펜슬로 안 바꿔도 돼요. 이게 연필이에요. 그러니까 브러쉬 툴에서 하드니스 값만 바꾸면 바로 펜슬로 쓸 수 있는 거죠. 한 번씩 이렇게 드래그 해보시죠.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지금 저는 확대 축소를 했잖아요. 그게 바로 여기 있는 툴입니다. 여기 돋보기 툴하고 펜 툴이요. 핸드 툴이라고 합니다. 핸드 툴은요, 이렇게 화면을 좌우로 움직이는 걸 말해요. 드래그하면 좌우로 움직여집니다. 돋보기 툴이 있네요. 돋보기 툴 보시면 여기 위에 더하기 빼기 있죠.
한 번씩 클릭할 때마다 줌인, 자 빼기 툴로 놨습니다. 줌아웃. 드래그 쭉 해보세요. 위아래로 드래그 해보세요. 아니 좌우로 드래그 해보세요. 줌인 줌아웃. 자, 돋보기 툴 플러스도 줌인 줌아웃. 자, 잘 되나요? 한번 해보시죠. 그런데 핸드 툴하고 줌 툴은 너무 많이 써요. 포토샵 쓸 때 핸드 툴하고 줌 툴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이 씁니다. 그래서 별도의 단축키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스페이스 바요. 스페이스 바를 누르면 어떤 명령을 쓰든지 간에 스페이스 바를 누르게 되면 바로 핸드 툴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요. 스페이스 바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하면 바로 핸드 툴이 됩니다. 내가 브러쉬를 쓰고 있어요. 자, 브러쉬 브러쉬 툴을 쓰고 있는데 스페이스 바를 누르면 바로 핸드 툴로 들어가고 떼면 다시 브러쉬로 되돌아가요.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스페이스 바하고 컨트롤 키를 동시에 누릅니다. 그러면 플러스, 즉 줌인 키가 됩니다. 줌인. 이해되시죠? 또 하나 있어요. 스페이스 바를 누른 상태에서 알트 키를 누르면 줌아웃. 자, 이해되시나요? 지금은 리얼타임 줌이라 그래서 드래그 하면 줌인 줌아웃이 될 거예요. 둘 다 똑같이 될 겁니다. 그죠? 근데 어떤 버전에서는 이게 리얼타임 줌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픽 카드가 떨어지거나 혹은 버전에 따라서 이게 달라져요. 그래서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스페이스바 컨트롤은 줌인, 스페이스바 알트 키는 줌아웃. 그럼 이걸 어떻게 외우냐면, 자, 컨트롤 키, 컨트롤 하고 알트 하고 글자가 누가 더 많나요? 컨트롤이 많죠. 그래서 플러스. 알트는 글자가 조금 더 작죠. 마이너스. 자, 이해되시나요? 이게 앞으로 계속 적용될 겁니다. 이게 계속 나올 거예요. 자, 또 하나, 오토캐드에서 썼던 것 중, 오토캐드나 스케치업에서 썼던 것 중에 줌 익스텐트 기능 있죠. 줌 익스텐트. 오토캐드는 휠 두 번 더블 클릭한 경우, 스케치업은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 E 썼잖아요. 얘는 이거예요. 핸드 툴을 두 번 더블 클릭하거나 줌 툴을 두 번 더블 클릭하거나. 핸드 툴을 두 번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딱 맞춰집니다. 줌 툴을 두 번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맞춰집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한번 해보시죠. 여기 그렸던 걸 지우는 건 여기 지우개 툴이 있습니다. 이레이즈. 이거 여기 이레이즈. 요거요. 이거 크기가 작네요. 키워서 드래그하면 지워지는 거 보이시나요? 근데 지우개 툴도 마찬가지로 하드니스가 있습니다. 지우개 툴도 똑같이 하드니스가 있어요. 크기도 조절되고 그 다음에 하드니스도 조절됩니다. 그럼 얼마든지 그렸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지울 수도 있습니다. 이제 종종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사진 찍어와서 여기 색깔만 좀 바꿔줘, 이런 경우도. 근데 이제 우리가 색상을 칠할 때요, 영역을 지정해 놓고 칠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2시간 동안 색칠을 해봤는데 어떤가요? 삐죽삐죽 내가 원하는 경계 다 비켜나가잖아요. 그죠? 자, 경계를 선택하는 방법들이 여기 잔뜩 있습니다. 요 마큐 툴, 요 렉탱귤러 마큐, 엘립스 마크, 싱글라우 마크, 마퀴, 그 다음에 싱글 컬럼 마퀴. 렉탱글 툴을 이용하면요, 이렇게 사각형으로 이렇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개미 지나가는 거 보이시죠? 이거 선택된 거예요. 브러쉬 툴을 이용해서 칠하면 이렇게 어떻게 되나요? 안 칠해지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영역을 지정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마큐 툴도 마찬가지로 선택하는 방법이 다양한데요. 선택했습니다. 자, Shift 키를 누르고 드래그하면 추가 선택되는 거 보이시나요?
자, Alt 키를 누르고 드래그하면 빼기 선택이 됩니다. 선택 빼기 되는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다시 봅니다. 처음 선택할 때 Alt 키를 누르고 시작하면 중간에서 시작해요. 이렇게 중간에서 커집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근데 두 번째부터는 다 빼기가 돼버려요. 이런 식으로. 자, 한번 해보시죠. 선택을 했습니다. 선택된 상태인데 커서가 바뀌어요.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바뀐 거 보이시나요? 이 상태에서 드래그하면 영역이 움직입니다. 선택한 영역이 움직여요. 그런데 이 아이콘 말고 자, 이렇게 자, 컨트롤 키 누르면 가위 표시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뚝 떨어져 나가요. 가위질에서 싹 빼고 나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그냥 이 선택 영역만 이동할 건지 아니면 떼어서 이동할 건지. 근데 이것 말고 이 안쪽에 보면 엘립스가 있습니다. 타원이요. 타원으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싱글 라우 한 줄입니다. 싱글 칼럼 한 칸이요. 한 칸. 자, Shift 키 누르면 더하기 선택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클릭해주면 여러 칸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한 칸, 한 줄, 타원까지 해보시죠. 근데 이것 말고도 여기 또 있어요. 라쏘 툴이요. 라쏘 툴은 올가미 툴이라고 해요. 얘는 드래그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드래그하면 선택돼요. Shift 키는 추가 선택, Alt 키는 빼기 선택. 자, 한번 해보시죠. 근데 생각보다 이 라쏘 툴이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여기 선택하려고 그래요. 그럼 라쏘 툴로 이거 일일이 다 이렇게 드래그 해야 돼요. 쉽지 않아요, 이런 거. 그래서 이제 보안으로 나온 게 뭐냐면 폴리곤 라쏘입니다. 그 아래 보면 이거 누르고 있으면 돼요. 꾹 누르고 있으면 됩니다. 여기 폴리곤 라쏘예요. 마그네틱 라쏘는 마그네틱이 자석이죠. 자석 올감이란 뜻이고 폴리곤을 라쏘 툴을 이용하면 됩니다. 대다수 폴리곤 라쏘 툴을 써요. 확대해가지고 클릭합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영역을 선택할 수 있어요. 다 폴리곤 라쏘 씁니다. 다른 거 안 써요. 우리가 집중적으로 써야 되는 것도 바로 이 폴리곤 라쏘입니다. 선택을 해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택을 이렇게 했어요. 그죠? 선택을 해제하는 방법은 선택 툴을 가지고 이렇게 빈 공간, 여기 선택된다 말고 바깥쪽으로 이렇게 클릭해줘도 돼요. 그런데 진짜 명령어는 뭐냐면 선택 해제, 디셀렉트라고 합니다. 디셀렉트. 컨트롤 키하고 알파벳이요. 디셀렉트. 컨트롤 D입니다. 컨트롤 D. 디셀렉트의 약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거 어딨냐면요. 여기 셀렉트 메뉴에 보면 All, 디셀렉트에서 여기 컨트롤 D, 컨트롤 D 보이시나요? 이거예요. 이거. 요겁니다. 선택을 하고 나면 얘가 이제 이렇게 활성화가 돼요. 디셀렉트. 컨트롤 D입니다. 컨트롤 D 누르면 바로 선택 해제돼요. 자, 폴리고널 라쏘는요, 잊어버렸다. 이렇게 갖다 대면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찾아줘요.
경계를 찾아줍니다. 이렇게 찾아줘요. 자동으로 찾아줍니다. 이해되시나요? 한번 해보시죠. 여기 위드 값이 있습니다. 요 위드 값이 작으면은요, 요 위드 값이 작으면 선택이 잘 안 돼요. 선택이 잘 안 됩니다. 근데 위드 값이 커지면은요, 경계를 조금 더 예민하게 인식을 해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면 안 움직이잖아요. 선택이 안 되잖아요. 그 선택 범위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이제 조금 더 많이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요 폴리곤 라쏘가 아니 마그네틱 라쏘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폴리곤 라쏘를 위주로 해서 쓸 거고요. 여기 폴리곤 라쏘에 보시면은요, 안티 알리아스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이거 한 번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스케치업에서 렌더링 할 때 안티 알리아싱이라는 값이 나와요. 그때 제가 이거를 캐멀롬으로 바꾸세요 라고 했습니다. 안티 알리아싱이란 뜻입니다. 뭐냐면은요,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제가 원을 그릴 건데요. 자, 원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색칠을 했어요. 안티 알리아스를 끄고 똑같이 원을 그릴 겁니다. 그리고 색칠했습니다. 왼쪽은 안티 알리아스를 적용한 거고 오른쪽은 안티 알리아스를 끈 겁니다. 지금 봐서는 차이가 안 나요. 근데 확대를 해보죠. 오른쪽이 조금 거친 거 보이시나요? 자, 이게 정체입니다. 오른쪽이 사실은 이게 픽셀이 네모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사선으로 그리게 되면은 오른쪽처럼 계단이 형성이 됩니다. 이게 오른쪽이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이 알리아싱 효과라고 하는데, 안티 알리아싱은 바로 이렇게 이 경계들, 여기 경계들을 이렇게 조금씩 뭉그러뜨리는 겁니다. 이렇게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뭉그러뜨려서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걸 안티 알리아싱이라고 해요. 안티 알리아싱, 안티 알리아스라고 합니다. 요거 계산하는 방법이 수학제 이름을 따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조금 더 뚜렷하냐, 누가 조금 더 부드럽냐,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 중에 캐멀롬이 가장 안티 알리아싱이 선명하다는 뜻이에요. 요게 지금 안티 알리아싱입니다. 경계를 약간 뭉그러뜨려서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효과, 이걸 안티 알리아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계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동그라미 그려서 색칠을 해보세요. 당연히 안티 알리아스를 체크해 놓고 쓰셔야 돼요. 자, 이해되시죠? 그 다음 패더라는 값이 있습니다. 패더요. 깃털이란 뜻이에요. 자, 무슨 뜻이냐면, 지금 현재는 패더가 0입니다. 패더가 0인 상태에서 작업을 해서 색칠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렇게요. 경계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패더를 제가 5로 줬습니다. 패더를 5로 주고, 그리고 선택을 한 다음에 색칠을 했습니다. 경계가 어떻게 되나요? 원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경계가 흐트러졌죠, 그죠? 패더라는 것은 경계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걸 패더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색칠을 해보시죠. 색칠을 하는데요,
색칠을 하는데 갑자기 저는 확 색칠이 되잖아요. 그죠? 배경색 빨강색. Alt 키 누르고 백스페이스, 컨트롤 키 누르고 백스페이스. 이해되시나요? Alt 백스페이스는 전면색, 컨트롤 백스페이스는 배경색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색칠할 때는 요긴하게 잘 써먹을 수 있어요. 컨트롤 백스페이스, Alt 백스페이스. 자, 한번 해보시죠. 요 색상 있잖아요. 전면색, 배경색 위에 보면 화살표 있죠. 얘 누르면 전면색과 배경색이 바뀝니다. 요거 단축키가 X키입니다. 단축키 X고요. 그 다음에 왼쪽 하단에 보면 까만색, 흰색 보이시죠? 얘 누르면 초기화 됩니다. 근데 요거 단축키가 D입니다. 자, 제가 색상을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단축키 D를 누르면 초기화. 자, 이해되시나요? X, D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다시 이쪽으로 되돌아와서 여기에다가 의자 색상을 바꾸고 싶어요. 연두색으로. 그럼 일단은 첫 번째로 선택을 합니다. 라sso 툴로, 이건 답이 없습니다. 최대한 확대해야 할 만큼 확대해서 선택을 해야 돼요. 경계를 이와 같이 선택합니다. 자,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핸드 툴로 바로 바뀐다 그랬죠? 이런 식으로 영역을, 경계를 찾아서 영역을 그리셔야 됩니다. 인내심이 좀 필요한 작업 중에 하나고요. 지금 제가 여기 의자만 이렇게 경계를 선택하고 있잖아요. 전문 용어로 눕기를 딴다고 합니다. 경계 따기, 경계 선택하기를 눕기 딴다라고 해요. 이게 그 그래픽 작업 쪽에서 제일 많이 하는 작업 중에 하나가 이 눕기 따기입니다. 자, 이렇게 천천히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근데 실수로 더블 클릭하면 안 돼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자, 이렇게 선택을 해봤습니다. 선택한 다음에 여기다가 색칠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연두색 지정해서 브러쉬 툴로 오파시티가 너무 낮으니까 높여서, 브러쉬 툴로 색칠하니까 어떻게 되나요? 색상이 입혀지는 거 보이시나요? 이게 여러분들이 첫 번째 해야 될 작업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색상 바꾸기요. 자, 어떤가요? 그러면 회색 의자에서 연두색 의자로 바뀌었나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의자들을 다 색상을 바꿔보세요. 여기 의자의 색상, 여기 의자의 색상, 여기 의자의 색상, 얘 의자의 색상, 얘 의자의 색상. 의자의 색상을 저처럼 다 바꿔보세요. 여기 도장 툴 사용하기라는 예제가 있습니다. 이걸 복사해서 불러와 보시죠. 도장 툴 사용하기입니다. 이게 도장 툴입니다. 얘가 도장 툴이에요. 도장 툴은 옆에 있는 걸 복사할 때 쓰는 게 도장 툴입니다. 사용하는 방법은요,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복사하고자 하는 곳을 클릭합니다. Alt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복사하고자 하는 데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떼면 이렇게 복사를 할 수 있는 곳이 따라옵니다. 복사되는 거 보이시나요? 이 도장 툴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 도장 툴은 하나를 더 만든다든지 혹은 지운다든지 이럴 때 사용하는 게 도장 툴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 배가 있어요. 자, 도장 툴 Alt 키 눌러서 지정하고, 자, 적당히 위치를 갖다 놓고 드래그. 자, 어떤가요? 그럼 배가 한 대 더 늘어난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복사를 할 때 쓰는 게 도장 툴인데 이렇게도 가능해요. 아, 이건 보기 싫어요. 그러니까 여기 바다를 이용해서 덮어야 되겠어요. Alt 키를 눌러서 바다 수평선을 클릭하고, 자, 위치 맞춰서 드래그. 자, 어떤가요? 지워지는 것도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여기에 깨끗하게 배가 지워졌죠. 여기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을 지워서 해변을 깨끗하게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역시 이 라인을 통해서 지워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여기는 이 라인을 통해서 지워야 되고 여기는 이 라인을 통해서 지워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여기는 아예 정보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창작해야 됩니다. 창작이요. 자, 한번 보시죠. 스탬프, 자, 복사할 때 클릭, 그 다음 위치 맞추고 드래그 시작. 자, 반대쪽에서도 다시 드래그 시작. 자, 머리는 지웠습니다. 자, 다리, 여기 허리 있는 데로 가볼까요? 파도가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선으로 가야 됩니다. 클릭하고 사선으로 이렇게 드래그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라인이 만들어졌으면 나머진 일자입니다. 스탬프 툴을 이용해서, 자, 드래그 시작. 오른쪽 왼쪽을 번갈아 가면서 작업하셔야 됩니다. 천천히 해보세요. 이거 스탬프 툴을 너무 막 쓰면 이제 복사된 부분이 나타나서 되게 보기 흉할 거예요. 이제 요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창의로 그리셔야 됩니다. 창의가 필요한 부분인 거죠. 창의적으로 그려 나가시면 됩니다.
자, 어떤가요? 깨끗하게 잘 지워졌나요? 스탬프 툴은 이럴 때 사용합니다. 왜 간혹 그런 거 있잖아요. 사진 찍었는데 요즘 AI가 다 하는구나, 그죠? 딱 누르고 있어 휙 하면 지워지는, 그게 이제 스탬프 툴이 원조가 되겠네요. 여기 스탬프 툴 위에 보시면 여기 스폿 힐링 브러쉬가 있고 패치가 있습니다. 힐링 브러쉬요. 스폿 힐링 브러쉬입니다. 힐링 브러쉬 아니고요. 힐링 브러쉬, 힐링이 뭔가요? 치유하다란 뜻이죠. 내가 선택한 지역을 치유하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 색칠을 해줍니다. 여기 치유해 주세요. 그럼 금방 치유된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를 치유해 주세요. 내가 치료받고 싶은 곳이 여기입니다. 자동으로 스탬프 툴처럼 자동으로 바뀐 거 보이시나요? 근데 너무 복잡한 건 안 돼요. 얘는 안 돼요. 너무 복잡한 거예요. 배경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안 돼요, 이런 건. 어떻게 됐나요? 중간중간에 찢어진 부분들이 보이죠? 이렇게 경계도 찢어지고, 이런 건 너무 복잡하면 안 돼요. 조금 단순한 것들은 가능해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스탬프 툴을 이용해서 계속 해야 되는데 그냥 스폿 힐링 브러쉬를 이용해서 영역을 지정해주고 자동으로 딱 덮어줍니다. 근데 조건은 여기 컨텐츠라고 되어 있죠. 이 컨텐츠를 선택하셔야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힐링 브러쉬 안쪽에 보면 패치 툴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패치 툴이요.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경계를 여기 끌고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복사해 준 겁니다. 쭉 드래그하면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있는 내용을 갖다 놓는 겁니다. 얘가 패치 툴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